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 부과 체계 부분을 본다면 개인 사업자는 누적 관리 없이 사업소득세를 한 가지만 납부하면 끝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모두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열심히 일만 하시면 내시는 세금이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산과 퇴직소득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소득이 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및 주주가 납부하는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세율을 누진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좋다고 하는 이유는 과세표준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반영한 금액인데요. 근로소득 공제는 보시는 것처럼 역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상향되다 보니까 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별다른 공제는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돼서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원천징수로 끝나고,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다만 합산 과세 시에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 중 일부, 즉 11%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작업인 그로스업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첫째,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로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해주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고요. 또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지나치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바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즉 근속연수를 반영한 연평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인데요. 2016년부터는 근속연수를 반영한 금액에 연봉기준 12를 적용해서 산출한 환산급여에 대해서 역진 공제금액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후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구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역진 공제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연평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는 환산급여 산출 시 적용했던 근속연수 반영 부분을 환원하기 위해서 연성을 실시해 줍니다. 즉 연평균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주고 12로 나누어서 최종 납부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2016년부터는 환산급여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산출 방법이 다른 세 가지 소득의 소득세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요, 보시는 건 연소득 1억 2천만 원인 대표님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일정 금액 수령 시에 소득세 부담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서는
퇴직소득세의 부담률이 3분의 1 수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는 근속 20년 기준이고요. 이처럼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적으로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환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퇴직소득을 통한 환원도 절세 전략의 한 축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관과 임원 처우 재규정도 상법상의 절차 준수를 통해 제대로 변경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임원과 주주의 구성, 매년 순이익의 규모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규모, 그리고 회사의 승계나 양도, 청산 등 회사의 미래와 연관시켜 회사의 실정과 대표이사의 상황에 맞는 소득을 통한 환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